진짜 JSP 한번 봅시다. 자, 앞에까지는 우리가 그냥 연습이었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내용을 한번 해보죠. 아까 자, 사용자를 입력하는 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태그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 HTML 할 때 했던 폼 태그입니다. 그죠? 사용자를 입력하는 페이지. 예, 한번 우선 실행해 봅시다. 실행을 해서 폼 태그에 입력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하는 거. 자, 봅시다. 폼 태그. 자, 폼 태그의 이 메서드는 뭐냐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메서드. 첫 번째, get은 메서드에 method 요 메서드가 get이 있고 뭐가 있냐면 post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없어요. get은 방식은 get은 데이터를 URL 장으로 전송하는 방식. URL에 전송하는 방식. 이게 get 방식입니다. URL 창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보이는 게 get 방식이에요. 그 다음 post 방식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HTTP 프로토콜 내부로 전송하는 방식. 그래서 안 보입니다. URL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는 get 방식. 그럼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어디로? URL로 전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방금 전에 파일을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입력한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아직 input 언더바 ok.jsp가 없어서 에러가 뜹니다. 근데 위에 보세요. 위에 URL 거. URL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name equal 손흥민 age equal 35 이렇게 가요. URL을 보면 앱 방식으로 전송을 해요. 요거는 지금 한글 때문에 인코딩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손흥민 URL 손흥민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게 get 방식이에요. 그럼 자세히 볼까요? 자, 우선 HTTP 프로토콜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HTTP라는 프로토콜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 주소창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때 HTTP 이러죠. 그 다음에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HTTP 만약에 w.naver.com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또는 HTTP 브라우저에서 주소 어디 사이트 연결할 때 또는 예를 들면 158.18. 요런 거 쓴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IP 주소를 쓰거나 도메인을 쓰거나 URL을 이용해서 사이트 접속할 때 이렇게 쓰죠. 자, 여기에 로컬호스트는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할 때 로컬호스트다. 내가 내 컴퓨터 접속할 때 로컬호스트예요. 또는 127.0.0.1 이건 뭐랬죠? 이 IP 주소. 네트워크 할 때 있습니다. 이 IP 주소를 루트 100 이렇게 얘기한다 있어요. 자신 거. 내가 만들어 놓은 브라우저에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브라우저에 접속할 때는 로컬호스트 또는 IP는 127.0.0.1입니다. 이게 주소예요. 주소. 여기까지가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본인들이 지금 JSP 파일 만들어 놓고 본인 컴퓨터에서 로컬호스트 이렇게 접속하죠. 그렇죠? 지금 통캣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다른 학생들 만들어 놓은 거 접속하려면 여기 IP 주소 입력하면 됩니다. 그 사람 IP 주소. 여러분들이 제 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접속하려면 뭐 제 컴퓨터의 IP 주소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응? IP 주소? IP 주소는 윈도우의 CMD 창에서 윈도우 CMD 창에 보면 본인들의 컴퓨터에 IP 주소 있습니다. CMD 창에서. 제 거는 IP 주소가 IP 조회하는 명령어는 ipconfig예요. ipconfig로 보면은 구성 요소의 버추얼박스 말고 IPv4 주소가 있습니다. IPv4 주소 버추얼 말고 여기 있죠. 무선 LAN 어댑터 와이파이 주소에 IPv4 주소 있어요. 저는 제 컴퓨터의 주소는 192.168.1.71이에요. 본인들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 IP 주소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이렇게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응? 프로젝트 접속할 때 이렇게 접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컴퓨터에 접속할 때는 이게 뭐 로컬 호스트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 접속할 때 로컬 호스트. 어쨌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중요한 게 IP 주소입니다. IP 주소 있어야 돼요. 응? IP 주소 없으면 데이터를 주고 못 받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로컬호스트 또는 127.0.0.1 그 다음에 뒤에는 포트 번호입니다. 자, 요 앞에 그럼 로컬호스트 말고 원래 본인들의 컴퓨터 주소를 입력한다고 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포트 번호는 우리가 IP 주소는 각 단말기에 부여되어 있는 데이터 통수신 주소란 말이야.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주고받는 주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 보내는 쪽도 주소가 있어야 되고 받는 쪽도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응? IP 주소 필요해요. 프로그램 만들어 놨는데 IP 주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IP 주소 필요해. 그럼 얘 주소에 주소. 집에서 뭐 택배 받으려면 집 주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응? 택배 받으려면 집 주소 있어야 돼. 집 주소 없으면 택배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포트 번호. 포트 번호는 이제 단말기까지 데이터가 인터넷 접속을 했어. 그 단말기까지, 여기 단말기라며. 단말기란 말은 단말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단말기란 말은 대표적으로 컴퓨터, 그 다음 스마트폰 이런 게 단말기란 말이에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 스마트폰. 대표적인 단말기. 그 다음 기타 뭐 ATM 기기 이런 것도 단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는 IP 주소야. 그 다음에는 이 IP에 접근했는데 이 각각의 단말기에 IP를 쓰는 프로그램이 많죠. 그렇죠? 네트워크를 통신하는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MySQL 데이터베이스도 네트워크로 통신을 합니다. 응?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우리 저번에 우분투에 접속할 때 뭐 썼죠? SSH 이거 썼죠? 그 다음에 FTP 파일 업로드할 때 FTP 썼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기본 포트가 80, 오라클도 8080이야. 예, 오라클 포트 번호, 오라클. 그 다음 MySQL은 331인가 그래요. MySQL 331. 그 다음에 SSH는 21번인가 22번인가 하여튼 기본 포트 번호 얘도 20번인가 그래 FTP도. 그럼 각각의 IP 주소는 시스템까지 들어오는데 필요한 주소고 포트 번호는 이 시스템에 IP 주소 들어왔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프로그램에 부여되어 있는 주소예요. 응?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있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부여된
주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냐면 집이 아파트야. 그러면 집 주소까지 무슨 동 뭐까지는 IP 주소입니다. 그렇죠? 택배 보내려면 주소까지 찾아가죠. 근데 보니까 아파트라. 아파트면 무슨 몇 동 몇 호가 필요하죠? 그렇죠? 아파트까지 찾아가려면 그럼 뭐가 몇 동 몇 호에 해당되는 게 포트 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IP 주소로는 단말기를 찾고 각각의 단말기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를 이용 안 하고서 안 돼요. 윈도우 운영체제도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포트 번호를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로컬호스트 8056 이러면 내 컴퓨터에 접속했는데 8056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찾아 우리는 톰캣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톰캣이 저는 8056 아까 포트 번호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했는데 만약에 8080이야 그러면 오라클을 접속하는 거고 331이면 마이스퀘어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각 프로그램마다 부여된 건 포트 번호, 그 다음 단말기, 시스템, 컴퓨터에 부여된 건 IP 주소. 그래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신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주소. 그 다음에 JSP 프로젝트, 얘는 프로젝트 명이에요. JSP 프로젝트. 왜냐? 지금 우리가 여기는 사실은 얘가 톰캣 위에서 이루어진다며. 그렇죠? 그럼 얘가 톰캣 주소란 말이야. 근데 톰캣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JSP 프로젝트 하나지만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돌릴 수 있다고. 그러면 프로젝트 명도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JSP 프로젝트 만약에 예를 들어 스프링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명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이 실행하는 파일명 .jsp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소, 얘는 프로젝트명, 실행한 파일명. 그 다음에 느낌표 말고 물음표에 name 이꼴 값, &age 이꼴 값 이건 URL로 get 방식으로 name에는 손흥민이라는 데이터를 담고 age에는 35라는 데이터를 담아서 input 언더바 ok.jsp로 전송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주소창에 뭔가를 보내면 다 get 방식이에요. 그 주소창을 보면 알겠죠? 근데 주소창에 얘가 없어. 물음표 없고 그냥 input 언더바 ok.jsp는 포스트 방식이다 이 얘기예요. 뭔가 주소창에 뭔가를 담아서 보내는 건 다 get 방식입니다. 그럴 때에 이 name과 age는 각각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 구분되는 얘를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구분시켜서 담아야 되겠죠? name에는 손흥민이를 저장하고 age에는 35를 저장해서 어디로 input 언더바 ok.jsp로 전송해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 내 컴퓨터에 8056 포트를 사용하는 톰캣에 중에서도 JSP 프로젝트 안에 있는 input 언더바 ok.jsp 거기로 보내라 이게요. 이게 get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get 방식입니다. 그럼 얘를 post로 바꾸면 자 get을 post로 바꿔볼게요. post로 변경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해서 자, 새로 고치면서 다시 데이터 입력합시다. 손흥민 이래서 입력하기 이러면 이제는 위에 URL 보면 아까는 get 방식일 때는 데이터가 URL에 보였지만 이제는 URL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URL에 데이터가 안 보이면 얘는 포스트 방식이다. 내부적으로 전송을 한다. 이 말이 안 보이게. 그러면 get 방식은 우리가 get 방식은 URL에 어떤 값이 노출돼도 상관없을 때는 get 방식이에요. 응? 그러면 보통 어디? 카페 같은데 검색할 때 있죠? 데이터 검색할 때. 만약 아까 SQL 이런 거 검색했었죠? JDK 이런 거 검색해볼게요. 자바. 자바 단어를 검색해서
URL 주소창, 그러니까 카페 게시판에서 검색해보세요. 그럼 URL 주소창에 뭐가 보이냐면 여러 가지 값들이 보입니다. 전송된 값. 그렇죠? 뷰 타입은 L이고 뭐 A 아티클 코멘트 아티클 코멘트라 보니까 뭐 어디 댓글에서 검색하는지 페이지 넘버 1에 Q 이꼴 자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Q라는 변수에다가 자바라는 아까 검색어를 담아서 전송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처럼 URL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노출되어도 상관없는 거. 그건 어디? 겟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건 겟 방식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하고 PC방 같은 데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했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눌러놓고 잠깐 화장실 갔단 말이야. 근데 겟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URL 창에 비밀번호가 노출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비밀번호 노출되죠? 보안 차원에서 안 쓴다. 개인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기타 URL에 노출되어도 괜찮은 것들 또는 사용자가 URL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은 get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 get 방식으로 할게요. 지금은 실제 만드는 거 아니니까 우선 get 방식으로 테스트할 때 주소창에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 안 보이니까 테스트할 때는 get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input 태그에서 이 name은 아까 주소창으로 전송될 때에 데이터들을 구분하기 위한 파라미터 명입니다. 그래서 name equal name하고 name equal age. 그 아까 get 방식에 넘어갈 때 보죠. name equal 손흥민, age equal 35 이러면 여기에 input 타입에 name 속성 값이 name이 되어 있고 또 name 속성에 ag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JSP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값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각각 name에 들어있는 값들이 각각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쪽에서 데이터를 구분한다 이 얘기죠. 같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예요. 입력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걸 데이터를 받는 페이지인 액션에 들어있는 게 이 데이터를 받는 페이지예요. input underbar ok.jsp 그럼 얘도 하나 또 만들죠. input underbar ok.jsp 만들겠습니다. 페이지가 두 개 있어야 돼요. 페이지가 두 개. 자, 이번에는 파일이 input underbar ok.jsp input underbar ok.jsp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명이 input underbar ok.jsp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구분을 합시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 페이지다 이 말이요.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 하나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페이지, 하나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 항상 각각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JSP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동기식 방식이에요. 기본은 비동기식이 있겠죠. 비동기. 동기식 방식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한 뒤에 그다음 뭐 전송받은 페이지에서 처리한 다음 응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응답을 해. 순서대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동기식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뭐 입력했어. 그래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전송받은 페이지에서 뭔가를 하겠죠. 뭐 출력을 하든 연산을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넣던 조회를 하던 뭘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전달합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 데이터가 마이스큐엘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사용자한테 정상적으로 회원가입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전송받은 페이지에서 처리하는 동안 사용자가 기다려야 돼. 처리될 때까지. 그래서 처리가 끝날 때까지 사용자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림, 이게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인내심이 필요한 게 동기식 방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처리하는 내용이 많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페이지 보고 입력하기 눌러놓고 기다립니다. 그걸 동기식 방식이라 하고, 비동기식은 안 기다려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 뒤에 그 다음에 서버가 전송받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해.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 나름대로 다른 걸 해. 그 다음 사용자는 그 다음 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병렬 형식이에요. 비동기식은. 해놓고 전송받은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사용자가 그 다음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가 전송 처리가 끝나면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요. 사용자 안 기다린단 말이야. 그걸 비동기 방식이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DSP는 동기식 방식을 하고 나중에 비동기식 방식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동기식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처리가 늦어지면. 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죠. 그 커피를 주문했어. 그러면 그 앞에 카운터에서 커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용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동기식 방식이야. 근데 커피숍에 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커피숍에 주문하고 그 다음 호출벨 받아오죠. 그래갖고 사용자가 자리로 가. 그렇죠? 주문한 다음에 자리로 가서 다른 거 하다가 호출벨이 띠리릭 울리면 그때 커피 받으러 갑니다. 그게 비동기식 방식이에요. 왜냐? 동기식 방식은 뭐가?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야 소규모는 동기식 방식 진행을 해도 돼. 그렇죠? 뭐 커피 종류 하나만 팔아. 손님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커피 종류 하나야. 그럼 받아서 바로 와서 처리하면 되는데 대형 카페에 메뉴도 많고 사람도 많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동기식 방식을 사용하면 뭐가?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호출별로 나눠주고 다 되면 호출하고 그 사이에 사용자는 다른 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렬 형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걸 비동기식이라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동기식이야. 데이터 보내고 처리한 다음에 끝나면 결과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정상적이다. 아니면 아니다.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처리하는 페이지에서 얘를 그냥 아까 받은 데이터를 간단하게 출력하겠습니다. 그럼 출력하려면 우리가 객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장 객체. 자, JSP의 내장 객체. JSP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인 게 내장 객체인 첫 번째 내장 객체 request라는 내장 객체가 있어요. 그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를 담는 객체가 내장 객체. 뭐 서비스 요청한 거 있죠? 데이터를 입력해서 입력 버튼 클릭했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했거나 그런 요청에 관련되어 있는 게 내장 객체의 대표적인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그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 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리퀘스트 객체가 다예요. JSP는 요청할 때 사용하는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의 대표적인 메서드가 있어요. 그럼 request.setCharacterEncoding은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폼 태그에서 메서드가 get과 post가 있었죠.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에 만약에 한글이 들어있으면 받는 쪽에서 처리하는 쪽에서 request.setCharacterEncoding 해줘야 됩니다. 한글이 들어있게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자, 두 번째가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request 객체에 get parameter 그 다음 parameter명 이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get parameter 메서드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parameter명은 아까 HTML 태그 input type에서 우리가 name에 들어간 값들 있죠. name age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name 또는 age.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받을 때는 request 객체에 get parameter 이렇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기본 자료형 스트링입니다. 그럼 한번 받아보죠. 자, 그 받는 페이지에서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뭐 request.get parameter 하면 get parameter가 아마 보일 거예요. get parameter 여기에 뭐 이게 name하고 그 다음에 뭘 age였습니다. name 파라미터, age 파라미터. 받는 쪽은 age. 요거 받아올 거다 이 말이에요. name과 age를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 name과 age는 아까 데이터 입력하는 곳에 name 속성에 들어간 거 또 name 속성에 들어가 요거 두 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각각 일치 안 하면 오류가 나요. name, age 이 두 개 받을 거라. 이름과 나이를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름하고 나이 그걸 받아서 출력한다. 사실 이게 답니다. 리퀘스트 객체의 파라미터가 다예요. 그것만 알아도 기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데이터 다시 입력. 자, input 입력하는 페이지에서 홍길동. 자, 입력하기 클릭하면 화면에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 페이지에 변수를 안 적어줬네. 기본은 다 스트링입니다. age 이렇게 받아와야 되겠네. 그렇죠. 앞에 놓고 저는 이렇게 출력할게요. 이렇게 출력하죠. 받아내서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새로 고침. 하면 홍길동 name과 EE해서 age 값이 출력이 됩니다. 받아서 처리하는 거. 그렇죠? name, age. 자, 기본 자료형은 스트링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이터의 기본 자료형은 무조건 스트링이라 생각하면 돼요. 문자열. 그렇죠? 문자열. 그럼 얘는 원래는 age는 나이죠. 만약에 얘를 연산할 거면 뭘로? 인티저, 더블 뭐 이런 걸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형 변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 해서 age는 형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받는 거는 무조건 get 파라미터야. 그렇죠? 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아까 인풋에 지금 get 방식은 상관없는데 제가 post 방식으로 보내볼게요. post는 URL에
주소창에 데이터가 표시 안 되는 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럼 포스트 방식으로 다시 보내봅시다. 자, 한글 적어서 보낼게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면 한글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아까 뭐 request.setCharacter encoding 그걸 어디 request.getParameter 상단에 적어줘야 돼. 맨 위에. 요 위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상단에 파라미터로 받기 전에 넣어주세요. 받기 전에. 그래야 한글이 안 깨진다. 무조건 그냥 상단에다가 저거 적어주는 게 낫겠죠? get으로 받던 포스트로 받던. 요걸 상단에 적어줍시다. get 파라미터 위에 데이터를 받을 때에 다시 get 방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숫자형이 필요하면 형 변환해줘야 됩니다. 스트링.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선택창이 있어. 선택창. 응? 우리가 선택 여러 개 가수를 선택하는 게 뭐였냐면 인풋 태그 중에 뭐 체크박스가 있어요. type 뭐 체크박스 checkbox 그렇죠? 처음에는 사과 얘는 name이 만약에 name이 OOD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용자 입력한 거 아니고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value 값을 넣어줘야 돼. value 넣어줘야 돼.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체크했는 게 전송되는 게 이 value 값이 전송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name과 age는 입력 양식이 텍스트예요. 이건 사용자 직접 입력하지만 얘는 선택이죠. 그래서 뭐가 value에다가 전송될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전송될 값. 그 다음 사과 한 3개 바나나 딸기 이렇게 할까요? 딸기 이렇게 사과 바나나 딸기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과일들을 4중 선택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죠. 라디오 버튼은 2개 중에 1개 선택. 자, 잘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체크박스는 name이 푸드로 저는 동일합니다. 체크박스는 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박스에 name은 똑같은데 value 값은 다르게 체크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또 데이터를 처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과, 바나나, 딸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제가 데이터를 또 입력하고 이름하고 나이는 입력하는 값이죠.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과, 바나나, 딸기 다 선택하고 입력하기를 누르면 저기 위에 보세요. 저기 위에 보면 URL에 푸드 이꼴 사과, 푸드 이꼴 바나나, 푸드 이꼴 딸기 이렇게 넘어갔어. 그렇죠?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받는 페이지에서 그냥 get 파라미터로 받아서 푸드 이래버리면 어떤 푸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푸드가 동일한데 푸드 파라미터가 동일한데 값은 3개란 말이에요. 응? 파라미터가 동일해. 변수는 동일한데 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 그럼 뭐죠? 자료형 중에 변수의 값이 여러 개 들어간 자료. 데이터가 여러 개인 자료형. 데이터가 여러 개인 거. 값이 여러 개인 거. 그렇죠. 배열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는. 그럼 get 파라미터 하면은
단순한 값 하나 여러 개 받을 때는 배열로 받습니다. 그럼 배열로 받는 메서드는 get 파라미터, values 이런 배열로 받는단 말이에요. 배열로.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배열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푸드는 배열로 받아야 돼. 그죠? 푸드, 예, 배열입니다. 체크박스는 배열로 받는다. 그럼 앞에 변수에 저장하는 것도 배열에 저장해야 되겠죠? 스트링, 배열, 푸드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 배열로 저장합니다. 항상 동일한 값이 여러 개다. 데이터가 여러 개인 자료형은 배열로 받습니다. 그럼 배열로 받아서 이거는 출력하려면 뭐 반복문으로 출력해야 되겠네요. 반복문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아까 뭐 outcome print 해서 F를 출력해보면 과일이 출력이 되겠죠. 과일명이 내가 선택한 과일명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이는 그대로 뭐 선택한 거 사과, 바나나, 딸기 3개 선택했으니까 3개는 배열로 받아서 반복문을 돌린다. 만약에 하나만 빼고 또 돌려볼까요? 그러면 사과, 딸기만.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는 건 get 파라미터. 데이터가 여러 개다. 그러면 get 파라미터, values 2개가 끝입니다. 다른 방식은 필요 없어요. 현재 입력하는 방식. 입력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 get 파라미터, request 객체의 get 파라미터 또는 get 파라미터 values.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 내일은 이제 처리하는 걸 받는 건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처리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 처리하는 내용을 내일 할 테니까 오늘 요거 복습을 좀 해 놓으십시오. 파일 새로 만들어지고 뭐 입력 양식 여러 개의 입력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데이터 받아서 각각 출력하는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 놓으세요. 내일은 그거 외에 처리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